아스파라거스를 옮겨 심은 지 거의 한 4주가 되었습니다. 4주가 된 시점에서 지금 아스파라거스들이 새싹이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은 이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실 때 화분 재배를 하시거나 아니면 토양 재배를 하시는데, 주로 이제 화분에서 재배할 때 영양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쓰면 좋은지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제 만드는 초간단한 방법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4주, 거의 4주 전에 아스파라거스를 종근을 뽑아다가 화분에다 옮겨 심어 주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새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이제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순들이 제대로 계속 쭉쭉쭉 나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화분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영양 공급을 꾸준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땅에다 심은 것은 이제 비료도 뿌리고 이제 퇴비도 뿌려서 영양 공급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땅 속에서 있는 영양분을 주변에서 끌어다가 뿌리를 뻗어서 끌어다가 이제 쓰기 때문에 화분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좀 수월합니다. 하지만 화분에서 재배하는 것은 이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양분을 공급받아서 커야 되기 때문에 물도 부족하고 양분도 부족하고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텃밭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나 이런 아스파라거스와 같이 다년생 정말 10년이고 15년이고 키우는 작물들을 한 곳에서 계속 키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양분 관리도 계속 어렵고,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커가는 그런 작물이라서 꾸준히 2년이나 3년 정도에 한 번씩 뿌리는 나눔을 해서 이렇게 좀 옮겨주면은 더 많은 그런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양분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은 그냥 텃밭에서도 마찬가지로 풀에 치여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풀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작물이 아스파라거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풀 관리를 제대로 잘 해주고 양분 관리만 가끔 이제 봄이나 가을에 퇴비 주고 복합비료 주고 영양제도 좀 뿌려주고 하면은 정말 봄이 되면은 이 순들이 이렇게 잘 나와줍니다. 이 순들이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순이 잘 나와주는데, 이번에 제가 옮겨 심어준 아스파라거스인데 벌써 이렇게 약간 뿌리가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옮겨주면은 얘네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냥 땅에 심겨져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왔습니다. 이른 봄에 이렇게 아스파라거스가 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해주시면은 하나의 아스파라거스가 나중에 되면은 4개, 5개 정말 많은 아스파라거스를 계속 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영양 공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화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이 영양제는 어떤 게 있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양제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화분에다가 아스파라거스 심어줬는데, 이 화분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학 비료를 여기다가 작물에게 그냥 뿌려버리면은 작물에게 닿아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물이나 아니면 이런 화학 비료를 직접 닿게 주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간접적으로 양분과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화분 재배를 하시면은 그냥 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물조로에다가 이런 주전자나 물조로에다가 영양제를 넣고 그냥 뿌려주셔도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관주용 양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채소용이고요, 과일용이 있고 채소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소용 이 양액을 구입하셔서 이거는 2개 9,000원이나 10,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하나면은 1년 내내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경 재배용 관주 양액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쌀뜨물 집에서 맨날 밥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쌀뜨물 맨날 나옵니다. 쌀뜨물 나오면은 주로 이제 버리시는데, 저는 쌀뜨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모아뒀다가 작물에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쌀뜨물을 이용하시면은 영양제를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는 이렇게 만듭니다. 우선은 집에 만약에 복합비료가 있으시면은 복합비료 한 반컵, 약 50g에다가 설탕 반컵을 준비하시고, 여기에 이제 이 통에다가 쌀뜨물을 넣어줍니다. 쌀뜨물은 한 80%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복합비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설탕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에서 먹는 요구르트나 아니 떠먹는 요구르트 상관없고, 이런 간단한 그냥 요구르트 하나 이제 먹다 남은 날짜 지난 요구르트로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다가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먹다 남은 조금만 남은 그런 요구르트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날짜가 지난 요 요구르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르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르트 넣어주시고 뚜껑을 살짝 닫아주시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따뜻한 데다가 한 2-3일 정도 두시면은 이게 발효를 하면서 이 안에 요구르트 미생물이 이제 발효를 하면서 이 비료와 그리고 설탕을 녹이고, 비료가 그냥 우리가 보통 이런 복합 비료를 사용하시면은 이 그냥 물에다 녹이려면은 잘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생물이 있는 요구르트나 막걸리 같은 것도 넣어 주셔도 되는데, 막걸리 같은 미생물을 넣어 주시면은 요 비료 성분을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 있으시면은 여기 있는 비료들이 다 녹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만약에 이 통이 빵빵하고 가스가 생기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뚜껑을 살짝만 열어 주세요. 이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시켜 드린 퇴비차 만드는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퇴비차는 호기 발효, 즉 공기방울 넣어서 금세 발효를 시키는 것인데, 이거는 현기 발효, 공기가 없이 그냥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다 남은 요구르트나 아니면 막걸리,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김치국물 이런 것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떠먹는 요구르트도 상관없습니다. 인산 성분들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로 녹여주시면 거의 다 녹는데요. 이렇게 하셔서 이런 물통에다가 이렇게 하셔서 영양제를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천일염도 조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영양제를 만들어서, 이 영양제를 어떻게 쓰냐, 바로 이런 물조루 같은 데다가 10배, 그러니까 이게 2리터니까 이게 2리터 요 한 통에다가 물 20리터 한 말 정도 넣으시고 10배 정도로 넣으시고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 있는 물 주전자에다가 오늘은 여기 있는 관주용 양액을 넣고 얘네들한테 이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액을 주는 것이죠. 영양제죠. 오늘은 제가 쌀뜨물과 그리고 조금의 복합비료와 그리고 요구르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영양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은 단 일주일도 채 안 걸립니다. 일주일도 안 걸리니까 이렇게 만드시면은 간단하게 이런 다른 영양제 구입하시지 않고 집에서 정말 저렴하게 영양제를 만들어서 작물에게 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쌀뜨물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고, 미강이라고 아시죠? 미강을 따로 구입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미강이 없으시면은 미강 대신에 요 쌀뜨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쌀뜨물 안에는 좋은 성분들이 많고 미생물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분해하는데 이 도움을 많이 주고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아까 설탕을 넣은 것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의 먹이를 이제 주기 위해서 설탕도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다 천일염을 3분의 1컵 정도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 넣어 주시면은 여기 안 녹은 비료까지 모두 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발효를 잘 시키셔서 며칠 후에 비료들이 많이 녹았다 생각되시면은, 그리고 이 통이 빵빵하게 그렇게
발효가 되기 시작했다 생각되시면 그때 물조리에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우선 이런 통을 준비합니다. 이 화분에 딱 적당한 크기의 물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송곳입니다. 송곳으로 아랫부분을 살짝만 구멍을 뚫어주세요. 너무 크게 뚫으면은 이게 물이 빨리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물을 보통 주게 되면은 물이 이제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이게 화분 밑으로 물이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양분을 주게 되면은 이 양분들을 밑으로 빠져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작물에게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페트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화분의 크기에 맞춰서 페트병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큰 화분은 저는 이렇게 2리터짜리 큰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밑에 쪽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 주시고, 옆에 부분 흙이 덮이는 쪽에다가도 구멍을 살짝만, 정말 미세한 구멍이 보이도록 살짝만 뚫어 주세요. 우리 조금씩 한 방울씩 내려가도록 이렇게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제가 페트병을 꼽아 놓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주용 양액이나 아니면 직접 만든 요 영양제를 이제 여기다가 부어서 이제 잘 섞어서 물과 혼용해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경 재배용 관주용 양액을 여기다가 넣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잘 섞어주고, 요거는 이제 A액, B액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 4종 복합 비료고, 여기는 미량 요소와 각종 질소 인상 가리와 그리고 칼슘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A액과 B액을 이제 잘 똑같은 양을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약간 색깔이 다르네요. 하나는 연한 노란색이고 하나는 투명한 색이네요. 전 주전자에다가 이용을 하겠습니다. 주전자로 이제 요 화분에다 물을 줄 건데요. 우선은 요 화분이 있으면은 화분 한쪽에다가 흙을 파고, 여기 있는 페트병을 구멍을 살짝 뚫었습니다. 구멍을 살짝 뚫은 페트병을 적절하게 묻어 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제 화분에 키우는 작물에게 어떻게 하면은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우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관주용 수경 재배용 영양제를 구입해서 주시는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직접 영양제를 쌀뜨물로 직접 만들어서 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방법이든 뭐 요 방법이든 모두 저렴합니다. 이것도 막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화분 몇 개 주시는 거는 요거 한 병이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겨우 뭐 한 5리터 주는데 요거 뚜껑 하나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되니까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안에는 모든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비료를 추가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화분에다가 간단하게 영양제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밑에 쪽에다가 이제 요 병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 주시면은, 아까 물을 줬는데 금세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밑에 주었는데 지금 물이 많이 줄었어요. 내가 구멍을 몇 개 뚫느냐에 따라서 이게 물이 금방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루 종일 천천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밑에 쪽에 구멍을, 아주 미세한 구멍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뚫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양분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작물에게 이 영양제가 닿지 않고, 물도 닿지 않고 직접 뿌리에 이 양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다가 뿌리게 되면 아무래도 작물에게도 좀 닿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수분이 이제 증발되기 때문에 영양분 손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쉽게 영양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전자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주전자로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윗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물조르로 이렇게 주전자 같은 걸로 쭉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아스파라거스에 새순이 나왔길래 금년에는 화분 재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양제도 직접 만들고 관주용 양액을 이용해서 화분에서 키우는 아스파라거스에 영양제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조만간 아스파라거스가 더 왕성하게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